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가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가격 급증으로 렌탈카 가격 역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싼 가격을 미끼로 돈만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올 가을에 대유행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규제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부스터샷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8월쯤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6억 3,5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강화된 엘사가 오늘 오후 뉴욕 뉴저지 일원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동부 해안에 강한 돌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엘사는 금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영향권에 있는 각 지역 정부들은 정전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후보 당선자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또 뉴욕시 최초의 성소수자, 무슬림 등 소수계 대표의 탄생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발생 2주 만에 생존자 수색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사망자 60명, 실종자 80명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가 해안 주변 고층 건물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학생 비자 체류 기한의 대폭 제한을 전격 철회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도 불구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관중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 시행되어 온 뉴욕시의 야외 식당 운영을 1년 연장했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7월 9일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통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중국의 대형 소매 업체 온라인 매장 340개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마존이 중국의 대형 소매 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340개를 무더기로 폐쇄하거나 자금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자, 9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상반기 선전 여우커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아마존에 개설한 온라인 매장 340개를 폐쇄하거나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단 이 지금 자금 동결당한 여우커스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소매 판매 업체 가운데 한 곳이거든요. 중국의 온라인 판매 업체인데 이 회사의 모기업인 티자 정보산업은 최근 기업 공시를 통해 아마존이 규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저렇게 하죠. 아마존에 의해 폐쇄되거나 자금이 동결된 여우커스의 아마존 내 온라인 매장은 전체 아마존에 등록된 이 회사의 온라인 매장 가운데 30%를 넘습니다. 자, 티자 정보 산업은요, 아마존의 이번 조치로 여우커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40에서 무려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중국산 제품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과장 광고를 하거나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등 자사의 판매 규정을 어긴 플랫폼 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달에는요, 선물 카드를 대가로 제품에 대한 좋은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한 중국의 가전회사 썬밸리의 세계 브랜드에 대해서도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아마존은 중국의 가전회사인 썬밸리의 파워링크, 이어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 3종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요즘 아마존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리뷰입니다. 가짜 리뷰. 과장된 리뷰. 왜냐하면 이 리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짜고 치는 가짜 리뷰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입점한 중국의 기업들까지도 불똥이 튕기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에는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바이든과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쉐보레죠. 쉐보레 미국의 자동차 회사 쉐보레의 볼트 전기차 회사가요. 충전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리콜 서비스를 받은 제품인데 이 전기차의 화재는 일반 가스 차량의 화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거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전기 자동차가 시장에 이 판을 키워 나가는데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델타 변이, 경기 회복의 둔화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아시아 증시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는 또 다른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버벤코프 티커 좀 아실 텐데요. 어제도 급등하더니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미국의 한 은행주인데요. 이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개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뛰어들었다는데 일단은 저는 지켜만 볼랍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1,6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를 벌인 스웨덴 국적의 40대 남성이 미국의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스웨덴 국적의 닐스 요나슨 칼슨이 투자 사기, 자금 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 코인, 가상화폐 항상 문제가 될 때 나오는 단어들은 뭐냐면 자금 세탁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코인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블록체인이고 무슨 나발체인이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불법 자금 세탁만큼은요. 그쵸?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아마존이 운영하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에 유니버설 픽처스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미디어 그룹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와 컨텐츠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내년부터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유니버설 픽처스의 신작 영화를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유니버설 픽처스가 계열 OTT인 피콕을 통해 먼저 4개월간 공개한 신작을 프라임 비디오가 받아 10개월간 서비스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다시 피콕에서 4개월간 제공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캘리포니아주에 또다시 절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에어컨을 78도로 설정하고 밤 10시까지는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당국이 서부 지역이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의 15%를 줄여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보다 무려 165% 증가하는 등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2차 백신 접종 후에 12개월 이내에 면역의 극적 향상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3차 추가 접종에 대한 긴급 승인을 FDA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LA 한인회에서 오늘과 내일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예약 없이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수속을 밟는 동안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미 한인들은 맞을 분들은 거의 다 맞지 않았나요? 조금 한 발 빠른 이런 조치가 좀 아쉽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3분의 2는 아직도 기회와 번영의 캘리포니아 드림을 믿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UC 샌디에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날씨.
이 좋은 날씨, 그쵸? 두 번째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공부, 요 두 가지 때문일 텐데, 일단은 캘리포니아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기를 위해서는 날씨만 뭐 학군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좀 캘리포니아가 이 적자가 많아서인가요? 좀 타주처럼 좀 비즈니스하는 곳, 이 회사들을 위해서 뭔가 좀 파격적인 뭔가 좀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오후 4시께 북가주의 맘모스 스키장,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가잖아요. 레이크타워 중간 지역인 모노카우니 산악지대에서 규모 6.0의 강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야, 이젠 또 델타 변이에 못지않게 또 지진인가요? 참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며 소비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자동차 구매와 여행 그리고 외식 등으로 크레딧 카드 사용이 10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의 주가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다시금 제동이 걸릴 것이란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증시와 암호화폐 등 전 세계 자본시장이 어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조금 후에 실시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나흘 연속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제발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암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IT 경찰은 암살범들이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3명을 사살, 17명은 체포, 나머지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네요. 26명? 와, 거대한, 저쯤 되면 조직이죠, 조직. 그쵸? IT 대통령이 암살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요 추적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유럽연합, 영국에 대해 브렉시트에 따른 이혼 합의금으로 475억 유로를 최종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영국 측이 예상했던 최대 414억 유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더불어 유럽연합 의회가 홍콩과 신장 등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말자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결의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요.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과 반중국 전선이 유럽연합이 지금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요 광고는 해드리겠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유로 2020 결승전이 일요일 정오 12시에 보도됩니다.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나이키 주주로서 나이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잉글랜드를 응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잉글랜드 응원할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죠.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골 넣었다고 치사 빤스 쫓아내고 불지르고, 이탈리아, 여러분 이태리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매치기 조심하셔야죠. 옛날도 조심하죠. 요즘도. 남자들은 좀 멋지게 생기긴 했는데 뭐 같은 남자로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멋진 게 아니라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좀 국민성 자체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까다롭고 좀 피키하고. 이탈리아 파스타는 맛있는데 뭐 저희 동네도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 이탈리아 그 식당이 있거든요. 조그만. 그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얼바인 터스틴에 사는 이탈리아인들 많이 가는데 할아버지 깐깐합니다. 아주 그냥 깐깐합니다. 아무튼 화이팅 잉글랜드. 여러분, 가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과거 정책의 재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의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식당들 투고만 하도록 하겠죠. 여러분, 델타 변이 잡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잡읍시다.
여러분 한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옷가게에서 공원에서 옷가게 정원 뺨 때리고 청소 미화원과 싸웠던 벨기에 대사가 어저께 한국을 떠났다고 하네요. 지금 벨기에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만 사건 치고 계속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중국계 여인이죠. 갔어. 여러분 제가 정말 웬만하면 이 금요일 끝날 때 욕 안 하려고 착한 예쁜 말만 쓰고 싶은데요. 진짜 욕 한 번만 해도 돼?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응? 정말 이 뉴스 들으시는 분들 제가 미리 양해 한번 구하고 욕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남의 나라 와서 손찌검하고 떠난 벨기에 대사 부인, 대사도 아니지. 제가 욕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잘 가라, 쌍년아. 여러분 한국의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있다. 2030 세대들의 문제들. 근데 꼭 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여전히 국민의 70%는 백신의 미접종 상태다. 델타 변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기전으로 흐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게 되거든요. 벌써 이게 1년이 넘어가는 장기적으로 흐르게 되면 물론 용납하면 안 되죠. 최근에 일어났던 현대백화점 사태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코로나 걸려 죽느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소국의 서러움인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좀만 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백신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K백신을 우리가 만들어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머리로 따지면 인재로 따지면 둘째 가려면 서러운데 문제는 돈 없는 나라의 재정적 서포트의 부족이죠. 아무튼 한국에서 저희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또 델타 변이 걸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조심 하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수많은 미주노 가족 여러분들 조금만 같이 또 버팁시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겨냈지 않습니까? 미주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뉴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지금 시각이요. 서부 시각으로 오전 9시 35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장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에 이은 두 번째, 미즈놀이 직접 제작한 팔란티어 투덤은 머그컵을 소개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커피 한 잔 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먹는 순간 팔란티어도 올라가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주문하실 때 함께 주문하시면 배송료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옆에 란이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 기념이 될 만한 여러분의 그 컵을 제작하길 원하시면 란이처럼 여러분의 사진도 좋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강아지도 좋고요. 주문하시면 수작업으로 또 머그컵을 만들어서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뽕뽕이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팔란티어 주주분들 우리가 팔란티어 머그컵과 함께 투덤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식장 분석입니다. 아직 장 끝나려면은 2시간, 한 3시간 정도 넘게 남았지만 오늘 출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물 시장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3대 지수가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각 9시 35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나스닥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차트 흐름상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다우 1.16%. 근데 지금 자, 두 번째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 극복하고 올라가기를 응원해 보고요. S&P 500도 현재는 0.93%. 자, 올라가다가 살짝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힘을 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고요? 어저께 너무 심하게 피바다였지 않습니까? 자, 어제 장분석 영상 기억하시죠? 하락장, 조정장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쵸? S&P 500, 나스닥, 이 다우의 3대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어제 너무 과대하게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어제 제기됐던 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 뭐 델타 변종부터 시작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의 오늘 회복 속도가 눈에 띕니다. 은행주들 오늘 굉장히 모습 좋습니다. JP모건 플러스 2.85,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플러스 2.98. 와우. 디즈니도 모처럼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2.56. 테슬라, 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으로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서 가까스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플러스 0.37. 에너지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유가 오늘도 또 올랐거든요. 엑선모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유가의 흐름들 좀 상승의 폭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자, 유틸리티 종목들을 제외한 전방위적으로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 주식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아시죠? 은행주들 못 갈 때 빵 주식들 가고 은행 주식들 갈 때 빵 주식들 못 가는데 오늘은요. 애플은 1.39. 와, 애플 주주분들은 제2의 지금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은행주가 가는데 빵도 간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의 흐름도 좋습니다. 스타벅스 플러스 1.35, 나이키 오늘도 오르네요. 플러스 0.27. 야, 여러분, 스타벅스 이번 여름 지나면 나이키 못지않은 뭔가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요. 조정받을 때마다 주워 담을 종목으로 스타벅스를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중에 하루 스타벅스 영상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경기 재개 민감주에 대한 종목들은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미주놀 가족들의 수익을 더 목표로 하는 미주놀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피터 린치가 지금 은퇴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살까 늘 고민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법에 따라갔더니 계좌가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법에 따라서 나이키를 산 겁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법. 피터 린치가 저라면 방을 둘러보고 아이들이 입는 옷을 둘러보고 신발을 봤을 때 제일 많은 신발이 나이키. 한두 컬레가 아디다스. 옷도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나이키 샀더니 저런 수지를 맞은 것처럼 피터 린치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 피터 린치라면 어떤 종목을 살까? 여러분, 소형 성장주는 아직은 아닙니다. 소형 성장주로의 손바뀜이 시작될 때 미즈놀에서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단팥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직 장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변함없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 어저께 같이 피바다 장세일 때 여러분이 지켜보았던 주목했던 종목을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2021년 하반기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BP 투자법, 추세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의 통키뉴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 다음에 투더문의 팔란티어 머그컵도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커스텀 제작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